나 한마디 하마. 기억이 보고 한마디 하래라. 아까부터 하겠다고 그러던데. 기억이 성내겠다. 자, 한마디 해보게. 한참 소리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 일하던 손들이 쥐었던 벼 포기를 놓았고 모든 눈이 기억의 얼굴로 모이었다. 목청이 남보다 곱지 못하다고 해서 한 차례도 소리를 시키지 않은 것이 화가 났던지 기억이는 권하는 사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목소리를 다 빼어 소리를 꺼냈다. 온갖 물을 흘려나려도 오장 썩은 눈물 솟아만 오른다. 같은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기억의 미나리곡에 합세하여 다시 노래를 주고받고 하였다. 깔기죽 알기죽 깔보디 말고 속을 두르러 말해주렴. 소리를 하면 흥겨워져서 모르는 사이에 일이 빨리 되어가매 일터에서는 웃는 소리가 아니면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못이나 전대에 배 전대에 전에나 전대로 놀아나 보자. 성두의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빼놓은 사람 없이 단 한 번씩이라도 목청을 뽑고 소리를 불렀다. 물소리 출렁출렁 내며 한 움큼씩 주인 변모를 몇 부리씩 떼어 꽂는 그들은 서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입으로 소리를 하면서도 손을 재빠르게 놀리었다. 그러나 14살밖에 안 되는 성두의 동생은 떨어지는 솜씨에 소리를 한마디 하고 나면 가뜩이나 한 발씩 뒤떨어졌다. 너는 소린 그만두고 뭐나 잘 꽂아라. 잘못하면 너 때문에 일을 못 맞출라. 성두가 그의 동생 몫을 꽂아주며 하는 말이다. 얘들아, 이번에는 수신가나 한마디 하자꾸나. 아마 수신가는 성두가 가장 나을걸. 다같이 젊은 사람들만이 모여 일하는 곳이라 그런지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다. 수신가야 성두지. 나야 받기나 하지. 누가 먼저 꺼내봐. 공연히 그러지 말고 빨리 해. 성두는 처음엔 사양하려 했으나 2번 권하는 데는 대짜 큰 소리를 꺼냈다. 그럴 때 마침 옆에 논에서 자동차 온다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논에서 일하던 이들이 쉬었던 페리를 펴고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고 있었다. 저 차에 길서가 온대지. 그러더군. 이런 말이 나자 성두 동생은 논에서 밭을 건너 신장로로 뛰어갔다. 옆엔 논에서도 몇 사람이 자동차가 머무르는 큰 돌이 놓여있는 길가에 모여서서 수군거리었다. 팔자 좋다. 어떤 놈은 땀을 흘리면 종일 일만 하는데 어떤 놈은 자동차만 슬슬 굴리는구나. 기억이가 자동차 온다는 말에 길서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길서가 부러운 듯 자동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자동차는 여름 먼지를 뽀얗게 휘날리면서 동네 앞까지 왔으나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서 머물지를 않고 그냥 달아나 버렸다. 동네 서쪽 조그마한 산을 돌아 가물가물 사라질 때까지 모여섰던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며 제각기 일터로 돌아갔다. 성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일꾼들은 남의 일이 아니면 자기들도 신장로까지 나가보고야 말았으리라고 수군거리며 다시 모를 꺾기 시작했다. 오늘 온댔으니 꼭 올 텐데. 성두가 못단을 왼손에 쥐며 말했다. 글쎄 꼭 올 텐데. 요새 모를 못 내면 금년에는 상을 못할 거 아냐. 기울어지는 햇살을 쳐다보면 진도 아비가 말했다. 너 원통할 게 뭐에 있니? 길서가 상을 탄데도 너는 맞고 한 대 못 얻어먹어, 이 자식아.
기혁이가 톡 쏘았다. 그래도 오려고 한 날에는 올 텐데. 은근히 기다리던 성두가 다시 말했다. 길서는 그 마을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다. 물론 사촌 형벌 되면서도 기혁이 같은 사람은 길서를 시기하고 속으로는 미워까지 했으나 동네 전체로 보아 보통 학교 졸업을 혼자 했고 군청과 면사무소에서 혼자서 출입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동네 사람들을 가르치며 지도했다. 나이 젊은 사람으로 일을 부지런히 해서 돈도 해마다 벌며 저축을 하여 마을의 진흥회니 조기회니 해마다 회장을 도맡고 있는 관계로 무식하고 착한 농부들은 길서를 잘난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서울서 모이는 농사 강습회에 군에서 보내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일주일 전에 떠난 뒤로 길서를 칭찬하는 소리는 더 커졌다. 평양 구경도 못한 마을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별 한 구경을 다 한다고 돌아올 그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니 그의 돌아옴이 기다려지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점심을 먹은 뒤 한 번도 쉬지 않고 성두의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논두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기로 했다. 다른 동네에서는 점심 뒤 한 번 쉬는 참에 새참을 먹는 것이었으나 이들은 몇 해 전부터 그런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밥은 못 먹어도 그저 몸이나 쉬는 것이었다. 길 선에만 내놓고는 전부가 소작으로 사는 그들의 여름에는 보리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터에 새참쯤은 생각도 못했다. 나도 돈 있으면 죽기 전에 서울 구경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진도 아비가 드러누워 풍뎅이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나는 평양이라도 구경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신문지 조각으로 희연을 맡아 침으로 부리던 성두가 웃었다. 하늘에서 돈이나 좀 떨어지지 않나. 풀 위에 엎드려 풀을 손으로 뜯던 기억의 말이다. 여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맑았고 곡시에 싹이 돋은 들판을 물들인 것 같이 파랗다. 그런데 금년엔 나도 길선에처럼 금비를 사다가 한 번에 눈에 뿌려보면 좋았으면. 길선은 밭에다 조합 비료래나 암모니아를 진대 그것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성두가 말할 때 진도 아비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말게 골매서는 누가 돈을 빚내다가 그것을 했다는데 본전도 못 빼고 빚만 남았다네. 그럼 옷동네 1억이네도 노갓대더라. 설사 잘 된다 한들 우리가 많이 먹을 듯 하나? 소장료가 올라가면 그뿐이야. 기혁이가 성난 것처럼 말했다. 얼마 전에 시주한테 가니까 1억이 칭찬을 하며 우리가 금비 안 쓴다는 말을 하던데 글쎄 말이야. 금비라는 게 또 못살게 하는 거거든. 그것은 어떤 놈이 만들었는진 모르지만 아마 돈 있는 놈들이 만들었을 게야. 빚 안 내고 농사를 지어도 굶을 지경인데 빚까지 내려니 살 수 있나? 기혁이가 큰 소리를 할 때 진도 아비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가 말을 꺼내었다. 길서야, 돈 있고 제 땅이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하리. 또 변 없이 얼마든지 보통학교에서 돈을 갖다 쓸 수도 있으니까. 나도 보통학교나 다녔으면 모범 경작생이나 되어 돈을 가져가나
돈을 가져다 그런 것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을 텐데. 보통 학교란 물도 못 먹었으니. 상두가 절반이나 거의 꽂힌 모를 둘러다보며 말했다. 내일은 우리 조밭 세벌 김매러들 오게. 기혁이가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나는 내일 장에 가서 돼지 금세를 보고 와야겠네. 그것도 팔아다 지세도 바치고 5월 단오에 의숙이 댕기도 한감 끊어다 줘야지. 성두가 이 말을 하고 일어날 때는 앉았던 사람들도 눈으로 다시 내려갔다. 성두는 말없이 모를 꽂고 있었으나 모 이파리에서 곧 벼알이 열려 익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해 보았다. 1년에 벼를 2번만이라도 거둘 수 있다면 돼지는 안 팔아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던 까닭이다. 기나긴 해도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어느새 쑥 내려갔다. 서산에 넘어가려던 붉은 해를 돌아보고 기혁이가 타령조로 소리를 높이었다. 어서 꽂고 저녁 먹자. 다른 사람들도 이 소리를 따라 마지막 춤을 추는 무당처럼 소리를 치며 모를 꽂았다. 어둠이 들을 휩싸고 될 때 무로리들이 소리를 치며 떼를 쥐어갔다. 성두의 눈에서 큰 개뚝을 넘어 김매러 갔던 그의 손아래 누이 의숙이는 국수집 딸 얌전이와 같이 모 꽂는 논두렁을 지나갔다. 의수가 빨리 가서 저녁 지어라. 원 이제야 하니? 성두의 남동생이 의숙이를 보며 말했다. 하며 의숙이가 고개를 돌리었을 때 기혁이가 말을 붙이었다. 길서 안아서 맥이 풀리겠구나. 하며 다시 얌전이에게 말을 했다.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갈까? 의숙이와 얌전이는 꼭 같이 눈을 떨구고 길을 걸었으나 의숙이만은 얼굴을 붉히었다. 개뚝에 가리어 자동차를 못 보았으나 그래도 동네에 들어가면 길에서라도 길서가 자기를 불러줄 것을 은근히 생각하던 의숙이었다. 먼지 묻은 적삼이 등골에 흐른 땀에 빨개졌고 장흙을 뭉갠 듯한 치마가 걸을 때마다 너풀거리었다. 얘 길서가 안 왔대지? 얌전이가 말을 꺼냈다. 글쎄 누가 아니. 공연히 그러지 마라. 눈물 나오며 울어라. 그런 때 울지 않고 언제 울겠니? 나 같으면 그까짓 거 막 울겠다. 이름만이 얌전이며 사실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말괄량이로 아직 시집도 가기 전에 서방질까지 했다고 하지만 의숙이는 그의 말이 그다지 밉지가 않았다.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가슴이 답답한 듯 안타까워하던 길서가 한 주일이나 두고 보지를 못하다가 오늘에야 만나려니 했던 마음을 얌전히만이 알아주는 듯 하기도 했다. 얘, 사랑이라는 게 뭐하니?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할 수 있니? 니는 그래도 기혁이를 무슨 소리나 가릴 줄 모르는 얌전이는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을 하면서도 전에 없던 진정을 보였다. 누군 사랑이 뭔지 아니? 그래도 너는 길서 오래비하고 사랑한대드구나. 몰라 얘. 마을은 조용했다. 어슬어슬해가는 들에서 낮에 먹은 더위를 식히고 마시었던 먼지를 토하는 듯 벌레들이 목청을 가다듬고 울고 있었다. 의숙이와 얌전이는 집에다가 호미를 두고는 꼭 같이 우물로 나왔다. 의숙이는 바가지에 물을 떠서 한 손으로 물을 쏟아 얼굴을 씻고 머리털에 묻은 물방울을 손으로 튀긴 뒤에 흙에 빨개진 고무신과
빨개진 고무신과 발을 씻고 있었다. 그때 마침 동이를 옆에 끼고 오던 여편네가 길서가 이제야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예, 길서 오래비가 온대. 걔들이 짖느쯤 온 게다. 하며 얌전이가 만나보기나 한 것처럼 말했다. 잘 있었니? 네. 자동차를 타고 올래다가 몇 시간 걸으면 75전이나 걷는 걸 공연히 타고 오겠든. 빨리 너를 만나고 싶기는 했지만 의숙이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울렁거리는 가슴은 그저 널뛰는 듯 뛰었고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없게 늘어지기만 했다. 매일같이 만날 때는 어느 틈에라도 웃어 보였고 말을 한마디만 해도 기쁜 생각이 드소닥건만 며칠 떠났다가 만났음인지 공연히 가슴만 떨리었다.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은 서울 이야기를 들으려고 길선의 마당으로 몰려들었다. 소 먹이러 갔던 애들은 밥술을 놓기 전에 뛰어와서 멍석을 차지하고 앉았다. 마당에는 빨랫줄에 남포등이 걸려 금세 꺼질 것처럼 바람에 홀딱홀딱했다. 육군에게 남포등을 내다 건 것이 길선으로서도 처음인 만큼 마을 사람들도 보통 때의 윷놀이와는 달리 말들을 적게 했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한편 옆에 앉은 부인네들도 각기 길서에게 잘 다녀왔느냐는 인사를 했다. 오래비 잘 다녀왔소? 특별히 크게 하는 얌전이의 인사는 웅크리고 앉았던 의숙의 고개를 더 숙이게 했다. 그래, 서울 동네가 얼마나 크던가? 길서 앞에 앉았던 수염 기른 늙은이가 물었다. 서울에는 우리 동네 터보다 더 넓은 자리를 잡고 있는 집이 수없습니다. 총독부 같은 집에는 수만 명이 살겠던데요. 길서는 서울서 구경한 놀랄 만한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이야기했다. 전차는 수백 대가 되며 자동차가 수천 대나 있어 귀가 아파 다닐 수 없었다는 말까지 했다. 혀를 빼고 멍하니 듣던 사람들이 숨을 몰아쉬려고 할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강연주로 말을 꺼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길서의 얼굴만 쳐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도 같습니다. 하라는 일을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같은 값이면 마음 놓고 하라는 일을 잘하며 살아야 하겠어요. 우리는 일을 부지런히 합시다. 그러면 굶어 죽는 법이 없으니깐요. 유명하게 된 사람들은 전부 부지런한 덕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을 끝맺고 한참이나 서 있다가 앉을 때 옆에 앉았던 늙은이가 이마를 긁으며 물었다. 너 서울 가서 그런 말도 배웠니? 길서는 그저 웃었다. 의숙이도 재미있게 듣는 동네 사람들을 볼 때 길서가 더 훌륭한 것 같이 생각했다. 그런데 호경긴가 그것은 언제 온대든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기어이가 한참 동안 잔잔하던 공기를 깨뜨리고 말했다. 대답이 궁했던 길서는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얼마 안 있으면 온대더라 라고 대답했으나 어째서 불경기니 호경기니 하는 것이 생기느냐고 캐어 물을 때는 모르겠다는 솔직한 대답밖에 더 할 수가 없었다. 농민들이 나날이 못살게 되어가는 것이 불경기 때문이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는 말로 그렇다고 대답했을지도 모른다. 암만 호경기가 온다 해도 팔아먹을 것이 있어야 호경기지.
할 거 없는 놈이 호경기는 무슨 소용이냐. 호경기가 되면 쌀을 많이 섬기기가 하나. 이러한 기억의 말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온 듯 했으나 호경기가 쌀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들의 기서의 말보다도 더 그럴 듯 생각했다. 다음 날 서울 갈 때 입었던 누런 양복을 벗고 무명 잠방이 적삼을 갈아입은 뒤 눈에 나가 몰을 꽂고 들어온 기서는 컴컴한 저녁 때쯤 해서 의숙의 집 뒤 모퉁이로 의숙이를 찾아왔다. 기쁨을 기쁘다고 말하지 못하던 의숙이도 이날만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솟아오르며 무슨 말이든 가슴이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기서가 서울서 왔다고 파란 비누를 손에 쥐어줄 때 의숙의 진정한 서린 눈초리로 기서의 손을 듬뿍 잡았다. 비누 세수라고 평생 못해본 의숙이 비누 세수를 하면 금시 자기의 탄 얼굴이 휘어지며 예뻐질 것 같아 춤을 추고 싶게 기뻤다. 내 다음 일본 가게 되면 더 좋은 거 사다 줄게. 언제 또 가세요? 가을에는 도에서 새 사람을 뽑아 일본 시차를 보낸다는데 뽑히기나 할런지 모르지만 뽑히겠지요 뭐. 자신 있는 듯이 의숙이가 말할 때 껌껌한 데서 사람 소리를 들은 강아지가 깡깡 짖으며 뛰어왔다. 무서운 호랑이나 본 것처럼 그들은 뒤돌아볼 새도 없이 굴뚝 뒤로 몸을 움츠리었다. 가슴속에는 뛰는 심장의 고동을 제각기 남의 가슴속에서 들었다. 그놈의 개새끼가 사람을 놀라게 하며 숨을 내쉬고 일어설 때 그들의 손은 꽉 잡혀 있었다. 의숙이는 길을 떠나서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비누를 꽤 깊숙이 넣었다가 다시 한번 꺼내보고는 마당으로 나와 어머니와 오빠와 동생이 앉아있는 멍석으로 갔다. 그러나 기서의 품이 안기었던 생각만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래, 사원 80전을 받고 팔았단 말인가? 그의 어머니가 성두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용돈을 써야지요. 우선 지세도 밀리고 아직 보리 빌 때까지 먹을 보리도 사야 하지 않아요? 또 단오가 명절도 가까워 오는데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 그런 줄은 알지만 큰 돈을 만들려고 했던 도야지를 너무 일찍 팔았단 말이다. 누구는 모르나요? 여름에는 풀을 깎아다가 주기만 하면 거름을 잘 만들고 먹일 것도 겨울보다 흔해서 기르기도 쉽고 그러다가 가을철에 들어 팔면 큰돈 될 것도 알기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두의 얼굴은 푸르락푸르락 했다. 오빠의 잔치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팔고 의숙이가 옆에 앉았다가 눈을 흘기는 것 같으면서도 웃는 얼굴로 말을 했다. 글쎄 말이다. 내 말이 그 말 아니가. 어머니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이 나와서 시원한 듯 했다. 기서는 새벽에 일어나 감자밭에 나가 벌레를 잡고 뽕나무 묘목밭을 한번 돌아보고서는 서울 갈 때 입었던 누런 양복을 입고 읍내로 들어갔다. 먼저 보통학교 교장에게로 가서 제 손으로 만든 빗자루 5개를 쓰라고 주고 모를 다 내었으니 비료를 사야겠다고 25원을 채 가지고는 뽕나무 묘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면사무소로 들어갔다. 잘 왔소. 한턱 내야지. 오늘은 리상에 점심을 얻어먹어야겠군. 세금 못 내는 사람을 잘 치기로 유명한 뚱뚱한 서기가 기서를 들어서자마자 말을 했다. 한턱은 점심때 내기로 하고 묘목은 언제 가져갑니까? 잘 왔는데 이번에는 돈을 좀 실하게 받아야겠는데요. 한턱만 내주면 잘 팔아주지. 내게만 곱게 보이란 말이야. 값을 정해서 갖다 맡기면 그만이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감히 해내나.
면석이는 농담 비슷하게 웃었다. 허리를 구부리고 복종하는 농부들은 절대로 마음대로 할 자신이 있다는 듯한 호걸 웃음을 웃었다. 일본으로 보내는 사람을 뽑을 때도 면장을 시켜서 말을 잘 하도록 할 테니 그저 한 통만 내요.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술 한 병이면 녹초가 될걸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먹는 듯이 하하. 길서는 진정으로 한턱 내고 싶기도 했다. 묘목만 잘 팔아주면 예산 이외의 돈이 수십 원이나 들어온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때 뚱뚱한 몸에 맵시 없는 의복을 입은 면장이 들어와서 길서 앞에 섰다. 길서는 인사를 하고 서울 갔던 이야기를 보고했다. 보고를 듣고 수고했다는 말을 한 뒤 곧장 그런데 이번 호세는 자네 동네에서도 조금 많이 부담해야겠네. 보통 학교를 6학급으로 중축해야겠으니까 하고 길지도 않은 수염을 쓸며 호세 이야기를 했다. 거야 제가 압니까? 아니야 자네 동네서야 자네만 승낙하면 되는 게니까. 그렇다고 자네에게 해로울 것은 없을 게고 글쎄요. 길스는 면장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없는 말을 해서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자기도 끼니때를 굶고 지내는 동네 소작인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은 둘째로 하고라도 묘목도 못 팔아 먹을 것이며 그런 말이 보통 학교 교장기에 들어가면 돈도 빌려다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묘목 심었던 밭에 조를 심게 되고 면사무소 사무원과 학교 선생들에게 팔던 감자 파도 썩어버리게 된다. 300평밖에 안 되는 논에 비료를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국 풍평에 출품도 못 해볼 것이며 그러면 상금을 못할 뿐 아니라 벼가 겨우 넉 선밖에 소출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과 꼭 같이 1년 동안 양식도 부족할 것 아닌가. 자네 동네 사람들은 얌전하게 근심 없이 사는 모양이던데. 면장이 다시 말을 꺼낼 때 길서는 곧 대답했다. 그러면요. 근심이 조금이 없다고야 할 수는 없지만은 무던한 편은 됩니다. 벼는 누릇누릇해서 이삭들이 뭉친 것이 황금덩이 같았다. 그러나 그 얼굴에 주름살을 편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강충이가 먹어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길사만이 평양 가서 북어 기름으로 통을 사다가 쳤기 때문에 그의 논만은 작년보다도 더 잘 되었으나 다른 논들은 털 빠진 황소가죽같이 민숭민숭해졌다. 이 새끼만한 작은 벌레까지가 못살게 하는 것이 가슴 원통했으나 여름내 땀을 빼고도 제 입으로 들어올 것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솟아오를 지경이었다. 그들은 지금 할 수 없으므로 성도의 말대로 길서를 시켜 읍내 지주서 제당에 가서 금년만 도지를 조금 감해달래 보자고 했다. 그러나 길서는 자기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해놓은 도지를 곡식이 안 되었다고 감해달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소작쟁의와 같은 당치 않은 짓이라고 해서 거절했다.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일본 시찰단으로 뽑히어 떠나가 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더구나 금년에는 기어이 잔치를 하려고 하던 성도는 가끔 우는 얼굴을 하곤 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큰 마음을 먹고 때를 지어 읍내로 들어가 제당에게 사정을 말해보았으나 물론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분가시킨 관계로 돈이 몰린다는 근심까지 들었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거든 명남부터는 논을 내놓아라 하는 말에 더 할 말이 없어 갈 때보다도 더 기운이 없이 돌아왔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길서의 눈앞에 서서 모범경작이라고 쓴 말뚝을 부럽게 내려보았다. 볏대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 길만큼 늘어선 것이 여간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말도 잘하고 신망도 있다고 해서 대신 교섭을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들어주지 않은 길서가 미웠다. 나도 내 땅이 있어. 필요만 많이 하면 이상곱을 내겠다. 그까짓 거 기어이가 침을 탁 뱉으면서 말했다. 며칠 뒤 그들이 놀란 것은 값도 모르는 뽕나무 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것과 13등 하던 호세가 11등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그것보다도 10등이던 길선에만은 그대로 10등에 있는 것이 너무도 이상했다. 길선에는 그래도 작년에 돈을 모아 빚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흉년까지 받나 먹고 살 수도 없는데 호세만 올랐다는 것이 웃으면서도 기막힌 일이었다. 무엇을 보고 호세를 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 흉년 그러면서도 도지를 그대로 바쳐야 하는 데다가 호세까지 오른 그들의 세상은 캄캄했다. 아마 북간도나 만주로 바가지를 차고 떠나야 하는가 보다. 성두는 혼자 생각했다. 그들은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잊었고 제 고장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었다. 다만 못 살 놈의 땅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길서의 장난으로 호세까지 올랐다는 것을 다음에야 알고 누구 하나 그를 곱게 이야기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길서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겠다는 오빠의 말을 들은 의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길서가 그렇지 않기를 속으로 바랐다. 길서는 일본서 돌아올 때 우선 자기 논두렁에서 가슴이 서늘함을 느꼈다. 논에 박은 김길서라고 쓴 편말은 간 곳도 없고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은 쪼개져서 흐트러져 있었다. 심술궂은 애들이 장난을 했는가 하고 생각하려 했으나 그 한 짓으로 보아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동네에 들어섰을 때 동네에는 어른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읍내서 제당 집에 가서 저녁때가 되도록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서울 갔다 돌아왔을 때보다도 더 의기양양해서 온 길서의 마음은 조각조각 깨어지고 말았다. 보지도 못했고 이름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바나나를 가지고 밤이 이슥했을 무렵 의숙이를 찾아갔건만 그를 본 의숙이도 얼굴을 돌리고 울기만 했다. 길서의 마음은 터지는 듯 했다.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는 사람의 숨소리를 듣는 듯 가슴이 떨리었다. 불길한 징조가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성두가 충혈된 얼굴로 문 아랫문으로 뛰어들었을 때 길서는 들고 왔던 바나나를 들고 뒷문으로 도망쳤다.